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 농장 6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밤 메이너 농장의 존수 씨는 닭장을 잠그긴 했지만 술이 너무 취해 닭장에 작은 구멍을 닫는 일은 잊어버렸다. 존수 씨 침실에 불이 꺼지자 축사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존경받는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전날 밤 꾼 꿈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1시간쯤 잠을 덜 자더라도 동물들은 그 얘기를 듣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메이저는 헛간 한쪽 끝 높지막한 연단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는 뚱뚱하게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돼지였고 현명하고 인자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맨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 등 3마리 개와 뒤따라 들어온 돼지들이 연단 바로 앞에 깔린 집 위에 앉았다. 짐수레를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복서는 머리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꿋꿋하고 변함없는 성격과 일할 때 발휘하는 무서운 힘 때문에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왔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어쩌다 말을 해도 비꼬는 투였다. 암탉, 비둘기, 새끼오리, 양과 암소들은 물론 흰 암말 몰리와 고양이까지 뒷문 횃대에서 잠든 길들여진 까마귀 모제스를 제외하고 모든 동물들이 모였다. 동무들, 어젯밤 내가 꾼 이상한 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허나 그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얘기부터 할까 하오. 좋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짤수. 우린 목숨을 간신히 이어갈 정도의 먹이만 얻어먹고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하오. 얼쏘! 자연의 질서일까요? 아닙니다, 동무들. 영국은 땅이 기름져서 풍부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만 해도 12마리 말과 20마리 암소, 수백 마리 양을 먹여 살릴 수 있지요. 그럼 사는 꼴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뭡니까? 인간들이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적은 인간이요. 인간 때문이라뇨?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이요. 젖도 짜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는 데다 쟁기 끌 힘도 없죠. 그런 인간이 동물의 주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암소 여러분, 송아지를 키워야 할 우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유는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암탉 여러분, 낳은 알 중에서 병아리로 부화한 건 몇 마리입니까? 나머진 존스 씨의 직업을 불려주기 위해 시장으로 팔려갔죠. 클로버 동부, 당신이 낳은 망아지 4마리 지금 어디 있어?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생명마저 1000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돼지들은 1년 안에 도살대에서 목숨을 잃게 될 거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공포를 당할 거요. 개 역시 늙으면
목에 벽돌을 매달아 연못에 던져 죽일까요? 동무들,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전복시키기 위해 혼연의 힘을 다하는 것. 동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요. 봉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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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기가 언제 시작될진 모르나 정의의 날이 오는 건 확신하오. 동무들, 나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승리의 날까지 투쟁하게 하시오. 투쟁! 투쟁! 인간의 어떠한 가문이설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오. 우리 동물들은 투쟁을 위해 철저한 단합을 이룩합시다. 모든 인간은 적입니다. 허나 모든 동물들은 동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건 모두 적이고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친구입니다. 두 발적! 네 발 친구!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관은 악덕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 악덕! 인간 악덕! 무엇보다 강조할 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고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제 어젯밤 꿈 얘기를 하겠소. 내가 어린 돼지일 때 곡조와 처음 3마디 가사만 아는 노래를 불렀는데 꿈에 그 가락과 잊혀졌던 가사가 생각났어.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입니다. 그 노래는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와 비슷한 감동적인 곡조였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온 우리 땅 위에 모든 동물들아, 그날이 올지니 인간들은 추방되리. 풍요한 영국 들판 동물말 활보하리. 코에선 굴레 등에선 멍에 사라지리. 제갈박찬 없을고 회초리는 소리 없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황금빛 미래 향한 기쁜 소식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널리 전하라.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널리 전하라. 메이저의 노래에 흥분한 동물들은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연거푸 5번이나 잇따라 불렀는데 불행히도 이 소란 때문에 존수 씨가 잠을 깼다. 농장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확신한 존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세워둔 총을 들어 어둠 속으로 총알을 발사했다. 총알은 헛간벽에 박혔고 동물 모임은 순식간에 해산되었다. 모두가 제 잠자리로 도망쳤던 것이다. 온 농장은 곧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흘 후 늙은 메이저는 잠을 자다 평화롭게 숨을 거뒀고 과수원 아래쪽에 묻혔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언한 봉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 봉기를 준비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혜로운 돼지들이 지도자가 되는 건 당연했다. 그중에도 존수 씨가 팔아먹기 위해 사육하고 있는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란 2마리 수태지가 가장 뛰어났다. 나폴레옹은 몸집이 크고 사납게 보이는 버크셔종 수태지로 말솜씨는 별로지만 자기 생각을 관철한다는 평판이 나 있었다. 스노볼은 쾌활하고 말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뛰어났지만 나폴레옹만큼 심지가 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나머지 식용돼지들 중 스킬러는 훌륭한 연설가로 동물들은 스킬러의 언변에 걸리면 검정도 하양이 된다고 했다. 우리 돼지들이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완벽한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상은 동물주의요. 난 주인님 존스 씨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킬 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왜 우리가 걱정하죠? 동무들, 그건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입니다. 저기요, 봉기 후에도 제 갈기에 리본을 매도 괜찮을까요? 동무, 당신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리본들은 노예의 휘장에 지나지 않소. 당신의 자유가 리본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오?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리본은요. 지도자 돼지들은 무지한 동물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까마귀 모제스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대응하느라 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다. 동물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늘 높이 구름 너머에 있는 슈가 캔디산이란 곳으로 가지. 슈가 캔디산은 사시사철 토끼풀이 자라고 울타리엔 설탕이 열리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난 거길 가봤단다. 동물들은 수다만 떨고 일은 하지 않는 모제스를 미워했지만 슈가 캔디사는 믿었다.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물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토의해야 했다. 봉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였다. 존스 씨는 비록 엄한 주인이기는 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무슨 소송을 냈다 지는 바람에 돈을 날리고 잔뜩 우울해져서 매일 술타령이었다. 동물들은 제대로 먹이를 얻어먹지 못했다. 6월이 돌아와 건초를 벨 시기가 왔다. 술에 취한 존스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일꾼들은 토끼 사냥을 나갔기 때문에 동물들은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곡간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도 광으로 들어가 곡물 상자에 머리를 박고 먹어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존스 씨가 잠을 깼다. 이놈들이 미쳤냐?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굶주린 동물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조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일제히 일어나 그들의 박해자들에게 덤벼들었다. 동물주의를 기억해라! 두 발로 걷는 건 우리의 적이다! 인간에게 덤벼라! 인간들을 걷어차라! 암수는 뿔로 받고 닭은 부리로 쏴라! 존스와 일꾼들은 동물들의 난동에 기가 질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존스 부인도 황급히 소지품을 챙겨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제스가 횃대에서 펄쩍 뛰어 그녀를 따라 날며 큰 소리로 까악 울부짖었다. 동물들은 인간들을 쫓아 내몰고서는 5개의 빗장에 달린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신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새에 봉기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존수는 추방되고 메이너 농장은 온전히 그들 것이 되었다.
동물들은 농장에 인간이 숨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는 듯 농장 경계선을 빙 돌아 뛰어다닌 다음 가증스런 존스의 통치 흔적을 말끔하게 닦아냈다. 마구간 끝에 있는 광을 열어라! 고삐와 굴레, 눈가래기와 채찍을 꺼내 모닥불에 던져넣어라! 동물들은 채찍이 불 속에서 타는 걸 보자 모두 희희낙낙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물들은 존수 씨를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이나 부르고 잠자리에 들어 단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은 어제의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렸지만 농장이 그들께 됐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줄지어 농장 건물 쪽으로 발을 옮겼다. 존스 부부가 살던 집 앞에 이르자 동물들은 발을 멈췄다. 독서, 저기 봐요. 말던 소파예요. 끔찍해라. 제시, 저 화려한 장식품 좀 봐. 블루벨, 침대엔 깃털 매트리스가 깔려있더라. 몰리, 뭐라는 거야? 그 푸른 리본은 어디서 났어? 존스 부인 옷장에서. 어때? 어울리니? 고급스럽고 예쁘지? 몰리, 정신 차려. 동물질이는 거야? 몰리를 호되게 질책한 다음 밖으로 나온 동물들은 그 집을 박물관으로 보존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느 누구도 집에 들어가 살아선 안 된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길지 않은 생이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던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의 작품 세계에 대해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2차 대전 전부터 주로 활동을 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주로 활동을 한 저널리스트로 유명하고 소설은 동물농장과 1984년이 대표작인데 그 두 대표작만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빼어난 산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조지 오웰의 문학 세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회의 억압, 폭력, 그 독재에 대한 어떤 사회 비평적인 그리고 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좌파적인 의식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그 오웰 자신의 일대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 대영제국 당시 인도의 공무원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면서 인도 식민지의 실상을 알았고 성년이 되어서는 그 버마도 역시 영국 제국의 일부였는데 버마에서 영국 경찰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와서는 뜨내기 일을 많이 하면서 그 빈민층에 대한 어떤 그 우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웰의 문학 세계에는 자기의 조국인 영국 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빈민층에 대한 어떤 우애감이 배어 있어서 어떤 기득권층 그리고 유토피아를 표방하면서도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사회 권위체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상당히 어떤 그 환상적이거나 어떤 우화적인 방법으로 잘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조지 오웰 원작의 동물농장 일부를 마칩니다.